유리돔으로 가나자와 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비를 맞지 않도록 한다라는 의미로 해서 이 유리돔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 유리돔 앞에 보면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기둥 형태의 문이 있죠. 트스리몬이라 그러는데 우리말로 하면 뭐 고문 뭐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한자를. 노를 젓는 형상을 한 건데 가나자와가 속해 있는 이시카와 현이 옛날에는 에치젠, 뭐 가가온첸, 노토 이런 이름으로 불렸는데 지역 사람들이 이제 바다와 함께 생활을 했다. 그래서 그 역동적인 노를 젓는 모습을 이 이시카 현의 상징으로 삼겠다 해서 이런 모양으로 문을 만들었는데 이 지역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마이줄에 왔습니다. 한 번 갈아탄 건데 시간 3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교토와 다른 바닷가와 접해있는 교토입니다. 여기에 좀 볼 게 있는 게 예전에 일본 해군과 관련된 시설들이 좀 있어요. 그것 좀 볼까 합니다. 마이주루 인양 기념관이라는데 유네스코 세계 기억유산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해외에 있는 일본인 일본으로 다시 불러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마이주루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66만 명인데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와 관련된 귀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걸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위치들에 있는데 저기 보시면은 마이주루 기념관은 크게 되어 있는 매 모양 보이시죠? 저기가 뭐냐면 우키시마호라고 우리나라 강제징용됐던 분들이 한국으로 송환되는 그 배였는데 귀환하는 그 배였는데 저게 의문의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마이주루에서 침몰을 했거든요. 그거를 일본 분들 중에서 몇 분들이 이 상당히 일본의 잘못된 부분이지 않느냐 의혹 제기를 하시면서 물론 우리 한국에도 그 생존자분들이나 당시에 여러분들이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분들이 조금 더 중심으로 힘을 내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희생당하신 분들을 기념하는 추도비를 세웠습니다. 네, 근데 위치가 상당히 오지예요. 제가 이번에는 뭐 차를 준비를 하지를 못해가지고 일단 이곳은 다음에 또 좀 더 깊게 보는 걸로 하고 그래도 한번 와봐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여기를 찾았습니다. 동네는 엄청 작은 동네는 아닌 것 같고요. 큰 대형 상점가들이 꽤 많고 역 앞에도 큰 상가 있고 저렇게 고층 맨션이 있는 걸 보면은 인구는 좀 있는 동네 같아 보여요. 일단은 여기 관광 안내소가 있는지 좀 찾아보고 지도를 하나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일단 지도가 지금 제가 여기 있네요. 저희가요. 여기 있으면 이 큰 길로 쭉 가서 왼쪽으로 돌면 아카렌카 창고라고 되어 있는데 아카렌카 일본말로 붉은 벽돌입니다. 그 일본 옛날 근대화 시절에 지어졌던 창고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군수시설하고 상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좀 둘러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와 이게 아직도 있네. 소니 디스크만 내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가지고 들었고 막 우와 했던 게 그게 소니 디스크맨이었거든요. 휴대용 CD 플레이어. 요즘에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 있나? 저는 간혹 집에서 듣습니다. 아직 가지고는 있어요. 반갑네 저런 거 보니까. 상장가가 생각보다 많이 크네요. 근데 확실히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운영하고 있고 가게들이
많이 노후화돼 있네요. 이 도쿄나 일부 대도시의 중심부 아니면 어디든지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미래는 더 어둑어둑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불길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일본 공산당. 한국에서는 큰일 나겠죠. 예. 걷다마다 여기 보이는데 27번 국도 쯔루가에서 81km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쯔루가야 전철 탄 게 7시 40분쯤이거든요 여기 도착하니까 9시 한 40분쯤 2시간 걸리죠. 대중교통이 그 사이를 이어주는 버스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전철밖에 없는데 전철이 거의 1시간 단위에 한 대꼴 정도 다니니까, 거기다 이게 또 완만전철이라 그래가지고 기관사 한 명에 여기 차량 딸랑 2대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 느립니다. 그 길도 되게 좁고 풀숲에 막 전철이 막 닿을 정도로 길들 관리도 좀 어려운 그런 곳들을 지나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느립니다. 81km면 한국에서는 솔직히 1시간 반 안으로 올 수 있는 거리거든요. 일본이 이렇게 약간은 좀 보면 근거리망들도 조금 교통망이 안 좋은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색들도 좀 강하게들 남아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자기 동네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요. 저기 요트장이 보이네. 쭉 여기에서 직진으로 오면 이렇게 공원이 있습니다. 나름 오래된 도시라 그런지 여기도 교토부에 속해 있고 좀 잘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보여요. 예, 여기입니다. 아까렌카 박크부츠가 붉은 벽돌 박물관인데 창고들로 되어 있는 테마파크라고 해야 될까요? 전 세계의 렌카 전시 중이라고 되어 있죠. 렌카는 벽돌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외로 여기 밀떡분들은 좋아하실 게 있어요. 뭐냐, 여기도 해상자위대가 있거든요. 쿨에 주둔지보다 더 가까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짜잔, 저 앞에는 주둔지 의병소가 보이네요. 자위대원들이 콜라 자판기 뽑아먹고 계신 거 보이고. 솔직히 저는 배는 잘 모릅니다. 군 장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배는 잘 몰라요. 국방부 출입 기자할 때도 취재하면서 뭘 얻어 듣긴 했었지만은, 저 뒤에 보이는 거는 헬기 착륙함, 상륙함 같은 건가? 나중에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이거 외부로 하게 되면은 이 가격이 어른은 1,500엔, 아이는 800엔이고 QR코드로 해서 이렇게 검색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일정이네요. 이렇게 해서 돌면은 여기 정박되어 있는 이런 배들을 보면서 갈 수 있다. 해군 기념관, 선자위대, 호위함, 보급함, 수송함, 미사일정, 소해정 등이 여기에 소속돼 있다. 기지에 소속돼 있는 함정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여기 해상자위대 마이즈루 지방총관부, 우리로 따지면 뭐 사령부 같은 거겠죠. 아키타현에서 시마네까지 1600km가 이 작전 범위라고 합니다. 러일 전쟁의 일본의 영웅이라고 불리던 도고 헤이야치로 제독의 간저도 여기 있네요. 여기로 오시면 이걸 한꺼번에 다 둘러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압축해서 이 지역을 한번 싹 다 돌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배 조그만하게 이쁘게 생겼네. 여기까지는 걸어오시면 더 대략 한 20분 정도는 걸으셔야 될 것 같아요. 버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잘 못 해봤는데 길은 찾기는 쉽습니다. 쭉 직진해서 왼쪽으로 한번 꺾어서 쭉 직진하면 나옵니다. 네, 사실상 이게 기진에 쏙 이렇게 들어와 있는 구조입니다. 야, 이거 한국이라면 쉽지 않겠는데 이런 구조. 보안에 약간 취약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만큼 철저히 한다 뭐 이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일단은 그러네요. 이게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들인데 대부분은 창고였습니다. 창고. 예. 군수 관련되어 있는, 군수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창고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아까 해상자위대도 일대에 그 작전을 펼친다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이미 러일 전쟁 당시에 이 마이주르가 그 전쟁이었던 거점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도고 헤야치로 제독도 있었겠죠. 여기 일본 유산.
인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기념품 가게가 있네요. 확실히 프라모델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하시네요. 뭐가 있나 한번 들어가 볼까? 굴강 카레 도구의 주로 제독이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동들이 있나 본데 10시에서 5시까지 휴일은 수요일이 휴일이랍니다. 여기 뭐 특별한 게 없는데 그냥 쉬는 공간인가? 마이즈루 프링 레모네이드. 여기는 카페로 활용하고 계신 건물인가 보구나. 이 보면 원래 석비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창고 4호동 이렇게 돼 있네요. 각 동이 비석이 남아 있네. 뭘 하고 계신 건가? 일단 좀 이따 들어보자. 저 인과는 무엇일까? 다시 하나 있는데. 아, 호위함 실하네.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이라고 합니다. 취역한 거는 쇼와 55년이 먼저야. 80년에 취역한 거구나. 연호를 쓰니까 한 번씩 헷갈려요. 이게 쇼와 55년이면 80년입니다 일본 유학할 때 생년월일을 쓸 때 연호로 쓰라고 한 어떤 이상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 건데, 쇼와 53년이 제가 뭐 일본 연호로는 해라 그러더라고요. 마이즈루 해군 진수부 한, 여기 영화에 이렇게 배경지였구나. 토쿠다치노 야마토 2005년에 이제 공개된 영화인데 그거의 배경도 됐었고, 2006년 바르토의 락원 드라마 아내와 나른 특공병의 시약소 시청을 인근에서 1, 4, 2, 6, 3, 5 찍은 위치를 이렇게 잡아놨네요. 이렇게 돌아 나왔네요. 이제 지금 저희가 쭉 더 나가면은 이렇게 갔다가 돌아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도고 헤이아츠로 옛날 간저가 나오네. 해상자위대 제4 기술학교가 있고, 해상자위대 마이즈루 지방 총간부, 우리의 사령부쯤 해당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나가서 좀 더 뭐 볼 게 있는지 한번 더 둘러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도고 헤이아츠로 간저는 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기 해군박물관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오늘 아마 운영을 안 하는 것 같고, 저 앞에가 이제 메인 거리인가 봐요. 저쪽도 붉은 건물들이 계속 있네. 아, 이쪽이 부대 정문이구나. 요렇게 부대 정문입니다. 정문이 맞나? 아, 정문이라고는 안 돼 있고 해상자위대 마이즈루 보급 종합소라고 돼 있네요. 아이, 죄송합니다. 기자 출신인데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팩트를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길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우와, 저 뭐야? 마린보르 영업을 하는 게 맞나? 거의 이거 뭐 바이오 해자드급에 나오는 뭐 좀비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건물인데, 뭐 아직 도색은 그래도 유지가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야, 이렇게 울타리 또 이렇게 깨알같이 모병용으로 활용하는 우리의 자위대. 그림들이 이뻐요. 이쁘고 귀여운 게 많습니다. 그리고 고증도 잘 돼 있고, 우리도 요즘에 좀 하긴 하는 것 같아요. 한국군도 이렇게 자위대 활동, 부대기지 활동사항을 이렇게 프린팅해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여기가 아마 기술 교육학교가 있으니까 그런가 봅니다. 드론은 띄우지 말라고 요건 확실히 해놨네. 와, 불꽃놀이 하면 작살이겠다. 확실히 이게 우리도 그렇지만 해군들 정복 진짜 멋있습니다. 저 육군 출신이긴 하지만 그 군인들 정복 뭐 이런 걸로 제일 멋진 거 뽑으라 그러면 그건 당연 해군이에요. 무조건. 이론이 없어요. 이론이. 솔직히 옛날에 꼬꼬마 밀떡일 때, 어릴 때는 정복 보면 해군이 더 땡기거든요. 근데 막 수류탄에 총 들고 뭐 헬멧 쓰고 이런 걸 보면 또 해군이 그렇게 안 이뻐. 우리나라는 특히. 그래서 저는 취향이 육군인가 보다 해서 이제 육군 장교를 지원했는데, 어쨌든 해군들 제복 입고 퍼레이드 하는 거는 멋집니다. 물론 일본은 군대 아닙니다. 일본은 군대 아니에요. 자위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진해에 잠시 좀 살았거든요. 아주 어릴 때. 뭐 기억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아버님 직장이 그쪽이시라가지고 그래서 해군분들 많이 봤는데 진짜 해군들 멋지긴 멋집니다. 그래도 육군이 최고야. 도고 헤이하치로 관절을 한번 보고 싶어서 가려고 했는데 이 길 따라서 쭉 올라가면 돼요. 이 길 따라서 쭉 올라가면 되는데 거기가 해상자위대 영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만 개방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못 봅니다. 다음에 혹시 영상 보시고 요 일대 둘러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은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도고 헤이하치로라는 사람은 군인으로서는 참 존경합니다. 상당히 솔선수범, 대담함, 또 치밀한 작전 능력. 그 당시에 열강이 아무도 일본이 러시아를 이길 거라 예상을 못했는데 압도적으로 이겼죠. 저는 뭐 일본의 어떤 침략이나 역사적인 과거사의 관점이 아니라 군인이었던 사람으로서는 한 번은 그 사람이 머물렀던 곳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군인분들 요즘에는 저희 때랑 다르게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요. 일본 교토 쪽으로 오신다 그러면 일정을 맞추신다면 한 번 정도 와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적이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일본은 현재 일본은 적은 아니죠. 좀 우리 입장에서 좀 아팠던 과거의 경험이니까. 러일 전쟁 이후에 우리 국군이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고 결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된 직접적인 큰 계기가 된 게 또 러일 전쟁인데, 그래도 한 번은 그런 것들도 짚어보고 둘러보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 일본인들은 아직까지 어떻게 기억했는지, 도구는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진부를 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다. 군인으로서는. 네. 자, 발걸음을 이제 돌려서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예, 교토까지 저를 데려다줄 하시다테 특급 열차입니다.
굉장히 잘 탔습니다. 이 전석이 다 지정석이네요. 이거 이렇게 하면 제가 그동안 못 가봤던 교토의 내륙 지역도 한번 열차로 타고 보고 갈 수 있겠죠. 초고속 전진 전격전, 네, 고속 기동전을 하면서 둘러본다, 그런 개념으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중간에 또 풍경이 멋진 게 보이면 찍어두도록 하겠습니다.